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초거대 AI, 챗GPT 나오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언어 인공지능이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상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시간이 잠깐 되면은 이제 초거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초거대 AI나 언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이창수 대표님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상용 사례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는 딥러닝 기반으로 언어 처리하고 텍스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그 언어 처리 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독해 기술이 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컴피티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구글 AI 팀하고 공동으로 1등을 했었고요. 또 초거대 나오면서 이전하고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 생성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팩트 파인딩 방식이죠. 그리고 분석하는 방식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챗GPT 같은 그런 이제 초거대 모델들이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하듯이 생성한다는 게 제일 큰 차이인데 생성형 관련돼서 언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1등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관련해서 초거대 언어 모델 경진하는 대회에서도 저희가 1등을 했고요. 제가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이제 엑셀러레이터인 텍스타 런던에 선정되고 투자도 유치를 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저희 직전에는 샌드버드라고 하는 곳이 다녀와서 지금 이제 이미 유니콘이 됐고요. 또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에 저희가 국내 AI 기업으로는 1등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언어 인공지능들을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 쪽으로 이제 접목들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도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챗봇 쪽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챗봇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기존에는 이제 룰 베이스,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수작업입니다. 사람이 이제 질문 답변을 다 등록하는 방식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앞서 잠깐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런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독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써서 AI 기반으로 챗봇이 실시간으로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답변 또 문서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찾아서 답변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업 내에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파트너사 분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전자통신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인공지능 엔진을 반도체 공부를 시켜서 반도체 전문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금융 쪽으로 가면은 또 은행, 정권, 보험카드 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전문가 시스템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엔지니어링 분야라든지 로보틱스 부분, 또 자동차, 또 최근에는 법률이나 교육, 헬스케어 이런 쪽에도 언어 인공지능들이 실제 상용화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실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금융 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금융권이 인공지능 도입에 제일 진심이고 제일 많이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AICC라고 해서 AI 컨택 센터,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콜센터 쪽에도 많이 적용들이 되고 있고요.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전화해서 콜센터 전화하면은 이제 고객님 막 상담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잠시만요 고객님 이러고 이제 막 한참 찾아본다든지 또는 나중에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AI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누군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제가 어떤 보험 가입했는지 확인까지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지금 팔골절 당했는데 전치 8조 나왔습니다. 몇 %까지 보장됩니까? 하는 순간에 상담원 화면에 50%까지 보장 가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 제가 가입했던 약관을 찾아서 거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바로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 사실 이제 이런 게 더 쌓이게 되면은 AI 엔진이 좀 더 이제 고도화되면은 이후에는 사실 상담원 없이 바로 이제 진짜 AI하고 상담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보험을 예시를 들었는데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콜센터 쪽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적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하는 건데요. 이제 무역거래, 국가 간의 이제 무역거래상에서 그 자금 세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2, 3년 전에 큰 은행 두 군데가 북한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무역거래를 위장해서 자금 세탁하는 걸 못 잡아내서 벌금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천억, 몇천억씩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그 전 글로벌리 보면은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페널티 막 먹이고 하는 게 그 6조, 7조 정도 수준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작업 방식이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무역거래 같은 경우는 아직도 팩스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팩스 문서를 기존에는 인공지능이나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팩스 문서 같은 거를 이제 OCR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사실 룰 베이스라고 하고 개발자들이 표현이 그렇지만 노가다성으로 그 패턴을 가지고 다 등록을 해서 찾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 양식이 조금만 바뀌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양식이 들어오면은 고객님 이거는 추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라고 돈을 받고 앉아서 또 노가다성으로 패턴 만들어서 다 등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지금 AI가 이제 사람이 이제 문서를 우리는 양식이 바뀌거나 새로운 양식이 들어와도 이제 문서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AI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자금 세탁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는 20년도 안 되고 한 30년 정도 경력이 있는 베테랑 분들이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을 쫙 보고 있다가 이거 수상한데? 그럼 관련되는 문서 다 가져와봐 이러면은 팩스 문서도 이제 다 출력된 걸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눈으로 트래킹해서 막 찾아가면서 자금 세탁 징후를 찾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씩 걸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찾았는데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든지 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베테랑 분들의 이제 경험과 감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 놓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AI가 베테랑 분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다 파악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AI가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자금 세탁 징후들을 캔디데이트 후보군들을 찾아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니까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수조사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이제 또 아까 제가 잠깐 제가 시간 관계상 깊게는 설명 못 드렸는데 OCR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술들이 요즘에 AI OCR이라고 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이름하고 막 이런 걸 다 뽑아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법인카드 영수증 같은 거 찍으면은 요즘 다 어디에서 얼마를 썼고 이게 계정 과목이 뭔지 분류해주고 사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준이고요. 좀 더 복잡한 세금 계산서라든지 검사 성적서 같은 경우는 케이스별로 양식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AI가 다 뽑아내서 사람이 파악하고 분석하듯이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 필드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생산 라인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단서 같은 것들. 기존에는 진단서 떼서 보내면은 사람이 다 그거 보고 다 입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인사팀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휴대폰으로 딱 진단서 찍어서 보내주면은 AI가 알아서 거기 있는 정보들을 짜자자자 뽑아서 바로 다 등록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들어가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시스템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엔지니어링 분야가 사실 금융도 그렇고요. 엔지니어링 분야가 AI가 먼저 이렇게 활발하게 적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AI가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 쪽인데요. 이렇게 선주하고 선박 이렇게 영업하고 기술 영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선주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줄줄줄 써서 막 이렇게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선주가 메일을 보내면은 사람이 이제 문서를 보고 여기 질문이 1개, 2개, 3개, 요구사항이 1개, 2개 막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질문 1번에서 제일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하나 뽑아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문서들이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듯이 쭉 나오면은 문서에 들어가서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AI 시스템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문서를 아예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면은 AI가 질문 1번, 2번, 3번 그리고 뭐 요구사항 1번, 2번, 3번을 다 뜯어냅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그 문맥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찾아내고 그 질문 1번하고 제일 유사했던 사례들을 기존의 사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개발 스펙 문서라고 해서 개발 문서 거기에서 찾아서 바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일일이 눈으로 찾아가면서 읽어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던 과정들을 전체적인 과정들을 AI가 대신해주고 있고요. 기존에는 그 이렇게 선주가 메일 하나 보내면은 그 한 5년, 6년 정도 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메일 한 통 그 처리하는 한 일주일 이상 걸렸고요. 그래도 한 20년 이상 되는 베테랑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전에 경험도 있고 잘 찾으니까 찾는 것도 이제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한 이틀 이상씩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AI 도움을 받아서 1시간이면은 질문들에 대해서 짜자작 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메일까지 깔끔하게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더 발전을 해서 아예 그 텐더 스펙이라고 해서 그 설계 문서 초안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조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요구사항을 계속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상당히 엄청난 양의 이제 설계 문서를 쓰게 되는데 설계 문서가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LNG선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 50명이서 한 10개월 정도 배 한 척을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제 초안 잡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작업을 지금 AI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보기엔 한 2, 3년 정도 더 하면은 엔지니어 50명이서 10개월씩 하는 작업들을 AI가 그냥 거의 한 8, 90% 이상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설계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명이서 한 10개월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합쳐서 보면은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정합성이 안 맞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그 배를 건조할 때도 보면 야드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군데서 하고 나중에 배를 합치거든요. 서로 이게 서로 안 맞으면은 부품 수급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납기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뭐 선박 같은 경우는 뭐 수백억씩 들어오기도 하고 수십억 수백억 들어오고 특히 이게 해양 플랜트로 가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막 몇 조 단위다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막 5천억 1조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우리나라 큰 선박회사 하나도 무너질 수 있는 그 정도로 들어오는데 그런 작업들을 기존에는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룰 방식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들이 그 감에 의해서 예전에 이런 데서 실수 많이 하더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AI가 그런 부분들도 다 찾아주고 있고요. 요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국에 이제 카센터나 AS 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들 보면 이제 그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이 제각각으로 이렇게 증상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엔지니어는 당연히 다르게 기록하기도 하고, 같은 엔지니어도 지난달에 쓸 때랑 이번 달에 쓸 때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전혀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가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베테랑 분들이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야 옆에서 하는 거 잘 봐 하면서 이거는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조치해야 돼 이걸 다 가르쳐 주는데 지금은 신입 엔지니어가 들어오더라도 베테랑 없이도 혼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사례들을 다 이제 AI가 다 표준화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증상이다 하는 거를 표준화하고 매핑시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게 주니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도 그냥 본네트 열고 이거 내가 눈으로 보기에 뭔가 옆에서 뭔가 새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조치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표준화된 형태로 나오고요. 좀 더 나가서는 아예 그냥 말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내가 딱 찍으면은 그거를 보고 이건 어떤 증상이고 그리고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XR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휴대폰 화면에 이게 이제 영상이 같이 뜨는 거죠. 이렇게 우리 VR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세 바퀴 돌려서 열고 그게 뭔가를 넣고 조치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자동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가면은 현재는
주니어들의 그 현업에 대한 적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더 나가면은 사실은 엔지니어 없이도 다 집에서 그냥 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은 자동차나 이런 것들 다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류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사례를 많이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플랫폼화해서 시스템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기업 내 사무직께서는 뭐 당연히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뭐 이건 상당히 간단한 예시인데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업 내부 데이터라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할 때 활용을 못해서 간단한 예시인데,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정직인 상태의 직원의 승진 연한은 뭐 몇 개월이냐, 이런 식의 좀 복합적인 질문인데, 그 경우에 이게 뭐 18개월이다. 그리고 그게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보여주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뭐 우리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본부장 정결이 얼마까지냐 하면은 최신 매뉴얼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뭐 1억 원까지는 본부장 정결이다. 그리고 그 근거까지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시스템이고요. 실제로 이제 필드에 들어가면은 뭐 반도체가 됐든 금융이 됐든 내가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전문 전공 서적이나 전문 서적 이런 데서도 바로바로 답을 찾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폼하고 있고요. 뭐 법률 쪽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법률 쪽에 보면 우리가 사실 상당히 간단한 계약서도 이렇게 로펌에 보는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고 시간당 차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계약서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몇십만 원씩 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계약서를 보고 거기에서 독소 조항을 찾아낸다든지, 또는 이제 아까 설계 문서처럼 정합성이 안 맞는 부분들, 뭐 위에서는 손해배상이 10%인데 밑에는 뭐 7%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합성이 안 맞는 부분들도 찾아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예 그냥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이게 표현이 모호하게 돼 있거나 법적인 부분이랑 안 맞게 돼 있어서 나중에 그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는 부분들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년, 6년 차 이내에 이제 초급 변호사들이 하던 작업들을 지금 AI가 다 해주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로스쿨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이런 데서도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스쿨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수능 날이네요. 이렇게 수능처럼 그 교수님들이 한 달 정도 호텔에서 이제 감금 상태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도 지금 현재 AI 도움을 받아서 실제 시험 문제 출제하는 시간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챗봇 쪽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챗봇들은 룰 베이스,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다 등록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사람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심한 경우에 이렇게 토시 하나만 틀리면 또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 사람이 등록 못한 질문은 뭐 당연히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실제 상용하고 나서 그 콜센터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콜이 8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80%가 줄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룰 베이스 챗봇은 사실 아까 이제 금융권에서 전 세계 어디보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도입을 했는데, 사실 초반에 좀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챗봇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고객들이 이게 혈압이 점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콜센터 전화할 때도 일단 대뜸 욕부터 하거든요. 이제 콜센터 이직률이 높아지고, 또 답변 못한 거는 또 남아서 등록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챗봇 같은 거 도입하면은 뭐 알아서 해주니까 인건비도 줄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 고객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 운영 비용이 더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80%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었고요. 뭐 채용하는 쪽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채용 시즌 되면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 외주 주기도 하고 내부 직원들 차출해서 한 달 동안 교육시켜서 대응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 지원자가 메일 한 통 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데 보통 한 이틀 이상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챗봇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적용하고 나서 신입사원 지원자가 5배인가 6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넓은 풀에서 이제 인력을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도 있고요. 뭐 기업 내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인사총무, IT, 뭐 헬프데스크 이런 쪽으로 일시적으로 일이 많이 몰리거나, 또는 이제 루틴하고 반복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쪽에도 이제 이런 AI 기반의 챗봇들을 쓰고 있고요. 요약 시스템도 지금 초거대 AI로 가면서 이제 성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요약 같은 경우는
제가 언어 처리 영역에서 보면은 한 30년 동안 발전이 거의 없었는데 초고대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거의 퀀텀 점프 하듯이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뭐 도서나 논문이나 특허 이런 거 요약을 하고 있고, 실제 필드에서도 이렇게 이제 증권가의 애널리스트 분들, 여기도 뭐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서 미국 주식 어떻게 됐나 막 야후 파이낸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블룸버그 보기도 하고, 막 뉴스 들어가서 읽어보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은 내가 계속 보고 있는 주요 관심사를 AI가 자동으로 체크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뉴스들만 이렇게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클릭해서 안 들어가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두 줄 바로 요약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저께 테슬라 주식이 왜 올랐냐 하면은 내가 뉴스 읽어볼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챗봇 형태로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뉴스에서 찾아서 바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뭐 증권 쪽뿐만 아니고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데서도 상당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뭐 많이들 아시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많이 도입됐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초반에는 진짜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주로 음악 듣거나 날씨 물어보거나 그거 말고는 거의 그냥 데코레이션용으로, 인테리어용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음성인식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티톤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어리그 올해 득점한 누구야? 하면 뭐 손흥민입니다. 몇 골 넣어서, 예전에는 몇 골 넣어서 하면 무슨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AI가 프리미어리그 올해 득점한 손흥민이 올해 몇 골 넣었냐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턴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AI가 문맥을 보는 거죠. 문맥을 이해해서 답변을 뽑아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뭐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차량용 AI 어시스턴트로 또 적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분석이나 이런 쪽에도 AI 기술들이 쓰이고 있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언어 처리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으면은 그냥 옐로우 하면 끝인데, 한국어는 노랗다부터 해서 누렇다, 누르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표현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반어법들,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할 수 없지도 않다 하면은 이게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게 아니다는 게 막 헷갈리는데, 예전에는 키워드, 눈에 보이는 단어를 보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프지 않다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않다가 한 번만 들어가면 이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워드가 아니고 시멘틱하게 문맥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꼬아서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동양 같으면 이제 4단 7정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감정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업무나 이런 쪽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응급실 같은 데서 골든타임, 기존에도 병원 업무가 사실 상당히 단계가 사람 손에 탑니다. 응급 환자 들어오면은 당직 선생님 누군지 확인하고 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단계별로 사람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AI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인이어처럼 하나 끼고 하면은 AI가 자동으로 당직 누군지 확인하고, 당직 선생님 지금 위치가 어딘지 추적해서 응급실까지 오는데 몇 분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자동화해서 이제 적용들이 되고 있고요. 수술실이나 이런 데서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것도 분석하고 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띵동띵동해서 문 열어주면 선물 안아주고, 이 집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가전제품을 뭘 쓰는지 이런 것들 다 손으로 조사했었는데요. 요즘은 뭐 오늘의 집이나 인스타 보면은 이렇게 인테리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AI가 거기에서 이거는 가정 인테리어구나 파악하고, 어떤 제품인지 제품 모델명까지도 다 AI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배치 같은 것들, 거리나 배치 이런 것들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AI가 다 가져다 주면은 그거 보고 이제 사람이 이후에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전략 수립하고 하는 것도 다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뭐 관광지 같은 데서도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가게 앞에서 사진만 딱 찍으면은 AI가, 그러니까 미리 등록된 자료가 아닙니다. 새로 개업한 가게라 하더라도 AI가 사진만 딱 찍으면은 이 집은 뭐 파스타를 파는 집일 거다. 그리고 가격대는 뭐 고가다, 아니면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다. 뭐 인테리어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메뉴판 찍으면은 이게 어떤
어떤 음식이고 맛은 어떻고 그 영양 성분들은 어떤 게 있고 뭐 그게 이제 칼로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메뉴판 보고도 이제 바로 파악하고 이제 추천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뭐 문해력 쪽에도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그 특히 요즘 그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한국 같으면 이제 K-팝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사람도 많고 뭐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나 이런 거 공부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또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보면은 이렇게 아빠가 일하러 가고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아이들도 한국어 발전이 상당히 더디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AI가 선생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취향을 AI가 분석하고요.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온라인에서 그리고 최신의 컨텐츠, 그래야 흥미가 있으니까 최신의 컨텐츠를 찾아서 추천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읽고 나면은 그 아이한테 그 컨텐츠에서 이제 질문을 AI가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대답을 하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채점도 AI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초고대 모델까지 적용되면은 그 이 아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AI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답변해주고, 그러니까 가정 1:1 가정교사처럼 이제 AI가 그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고대 AI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초고대 AI는 여기저기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이창수 대표님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핵심적인 것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초고대가 이전 대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업무용으로 특히 이제 내가 일하는 데 쓰려고 하면은 상당히 아직은 리스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도 예시 나왔지만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특히 이제 기업에서 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업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입하실 때는 항상 이 환각이랑 그다음에 보안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도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LLM42라고 하는 초고대 모델이고, 앞부분에 이제 그 얼거나이즈에서 설명했었지만 이제 랩 부분도 저희는 이렇게 패키징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초고대 모델이랑 그다음에 SLLM이라고 이제 스몰 모델들이 있는데 뭐 기능이나 비용 측면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건데요. 그냥 기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기능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뭔가 질의응답을 하거나 요약하거나 분류하거나 뭔가 정보에 기반해서 정리하고 찾고 하는 부분들은 SLLM으로도 충분합니다. SLLM 같은 경우는 뭐 10억 내외로 기업 내에서도 웬만한 기업도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SLM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점점 자유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이게 그 확률적으로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거나 초안을 만들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양한 옵션을 꺼내놓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SLLM은 한계가 있고 LLM으로 가긴 해야 됩니다. 근데 LLM은 도입하려고 하면은 실제 내부에 도입하려고 하려면은 뭐 수백억을 쓰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챗GPT 같은 경우도 현재는 한번 질문 답변할 때마다 그 GPT-4 같은 경우도 0.18년, 우리나라 돈은 한 200원씩 받는데 실제로는 얘가 원가가 1,000원이 1달러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가격을 현실화할 건데, 그러면은 내가 간단한 것만 하나 물어볼 때마다 1,000원씩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쓰기에는 그 상당히 좀 부담되는 게 LLM, 뭐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필요한 기능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그 시간이 좀 사실 좀 제가 준비한 것보다 좀 짧아서, 반대로 이제 주신 시간보다 제가 욕심분이라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서 좀 급하게 하느라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 설명 못 드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기 앞에 가면은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면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